기성용 더비라고 불렸었던 서울과 포항의 경기에서 예상을 뒤엎고 서울이 포항을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뒀는데, 물론 포항이 29분 만에 오베르단이 퇴장을 당하면서 그 이후부터 실점을 많이 했었고 서울이 오베르단 퇴장 이후에 경기를 확실하게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경기는 그래도 김기동 감독이 원하는 패턴 플레이가 많이 나왔고 경기 초반부터 김기동 나가라는 이제 콜이 나왔던 것에 비해서는 오늘 서울의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늘 포항이 왼쪽 라인에 있는 어정원을 내리면서 백5로 경기를 했어요. 이렇게 백5로 경기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서울이 경기장을 넓게 쓰는 형태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서울의 패턴은 김진수를 왼쪽에서 약간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들면서 변형 3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박수일이 직선적으로 올라가주면서 왼쪽에는 루카스, 오른쪽에는 박수일, 중앙에 둑스를 중심으로 정승원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링가드와 함께 5명의 공격진을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포항도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대비해서 5명의 수비 라인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서울은 황도윤이 조금 더 앞쪽으로 올라가면서 2선 라인에 굉장히 많은 선수의 숫자를 두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늘상 이렇게 약간 변형 3백의 형태를 만들면서 추구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요 안쪽에 선수 숫자를 많이 배치해 놓고 좌우 측면을 넓게 쓰면서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이 가운데 공간으로 틈을 보이면 빠르게 패스를 공급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쪽에 선수의 선택지를 많이 배치해 놓고 여기서 패스를 공급하는 선수들의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후방 쪽에서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기성용이 서울을 떠난다는 것에 대한 전술적인 좀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데이터를 봐도 이번 시즌 서울에서 리그 기준으로 전진 패스를 가장 많이 기록한 선수가 기성용이거든요. 미드필더 라인 중에서 수비 라인에 있는 김주성, 야잔, 김진수, 최준, 요 4명의 선수는 아무래도 수비수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어쩔 수 없이 패스를 많이 해야 되는 위치고, 그러다 보니까 전진 패스의 횟수가 많고요. 미드필더 중에는 기성용이 14.2회로 가장 많은 전진 패스를 90분당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 미드필더로 뛰는 류재문, 황도윤, 그리고 이승모, 요 선수들과 비교해봤을 때는 분명히 기성용의 전진 패스 횟수와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진 패스도 전진 패스지만 공격 지역으로 향하는 패스, 이것도 살펴보면 링가드, 김진수, 박수일, 최준, 요 4명의 선수를 제외하면 미드필더 중에서는 기성용 선수가 7.4회로 가장 많은 공격 지역으로의 패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중앙 미드필더에서 뛰는 황도윤, 류재문, 이승모, 요 세 선수와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서울이 이제 기성용이 없을 때 경기가 좀 답답하게 흘러간다 라고 평가를 받았던 것이, 물론 기성용의 기동력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 좀 떨어지지만 이렇게 앞쪽에 선수를 많이 배치해놨다면 뒤에서 전방으로 패스를 잘 뿌려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김진수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와서 3백을 만들고 있고요. 김주성과 야잔, 이 3명의 선수와 3백을 만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오른쪽에 있는 박수일은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이제 포지셔닝을 보면 3백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왼쪽에 김진수, 김주성, 야잔, 이 3백이 만들어지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박수일이 전진하면서 경기장을 넓게 쓰고요. 왼쪽에는 김진수가 안 올라오니까 루카스가 경기장을 넓게 써줍니다. 그러면 그 앞에 박수일이 올라갔을 때는 정승원이 가운데로 들어와 주고요. 이때 링가드가 2선 라인에 있고, 여기에 더해서 황도윤까지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2선 라인에 3명의 선수가 위치하는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중앙 지역에 선수의 숫자를 많이 만들어 놓고 여기에 패스 루트를 형성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뒤쪽에서 전방으로 이제 볼을 넘겨주는 확률을 높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장면도 가능하죠. 왼쪽에 김진수가 오히려 올라가주면서 오른쪽에 박수일, 김진수가 모두 올라가 있고, 그렇게 되면 루카스와 정승원이 안쪽으로 모두 들어오면서 가운데 있는 둑스와 함께 3명의 공격진,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도 링가드, 황도윤, 류재문까지 중앙 지역에 선수가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수의 숫자를 많이 늘려놨으니까 여기서 이제 패스가 출발했을 때 이 안쪽으로 잘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장면도 보면 3백이 만들어져 있고 미드필더 라인에 황도윤과 류재문 2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링가드도 이 볼을 받으러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김주성이 볼을 받으러 내려오는 황도윤에게 패스를 과감하게 찔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볼을 받는 장면인데, 여기서 황도윤 선수가 볼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주변에서 류제문, 링가드, 미드필더 라인의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사실은 포항의 선수들이 이 3명의 선수를 모두 다 붙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공간이 조금은 열려 있었고 이 공간 안으로 패스가 잘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황도윤이 볼을 잡자마자 돌아서자마자 뛰어들어가는 둑스에게 패스를 찔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3백이 만들어졌을 때 링가드가 약간 내려와서 본인이 이 수비 라인에서 패스를 전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링가드가 내려왔을 때 오히려 황도윤은 살짝 올라가 있죠. 오늘 특히나 이 황도윤 선수가 전진 배치가 돼서 앞쪽에서 뛰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링가드가 요 라인 사이로 아주 절묘하게 패스를 찔러줍니다. 그러니까 요 전진 패스를 줄 수 있는 선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기성용을 왜 안 쓰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링가드가 내려와서 직접 패스를 뿌려줬고, 그리고 여기서는 황도윤이 센스 있게 볼을 흘리면서 앞쪽에 있는 정승원에게 패스가 전달이 돼요. 정승원 선수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운데로 들어와 있고 오른쪽에서 오히려 박수일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승원이 2선 라인에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승원이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돌아서는 순간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루카스를 봅니다. 그래서 루카스가 측면 지역에서 이 구도도 자연스럽게 김진수가 올라오지 않고 루카스는 측면을 넓게 쓴다 라는 구조이기 때문에 루카스에게 측면 공간이 나고요.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갔을 때 루카스가 넓은 공간에서 이제 뛰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본인의 드리블 능력을 발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로 보면 오른쪽에 있는 박수일이 올라와 있고 왼쪽에는 루카스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는 정승원이 가운데로 들어가 있고 황도윤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링가드가 약간 내려가 있었던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2선 라인을 거쳐서 측면으로 넘어가는 장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왼쪽에서 루카스가 볼을 끌고 들어가는데 정말 넓은 공간이 주어졌을 때 루카스가 이 드리블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완벽하게 수비를 무너뜨리고 여기서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계속 오늘 포항의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게 결국에는 서울의 이 중앙 지역에 있는 많은 선수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포항의 수비 블럭을 순간적으로 무너뜨리는 역할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이 장면도 보면 이번에는 두 센터백이 있고요. 센터백 사이로 류제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이제 박수일이 측면을 넓게 쓰고 있고 가운데에 황도윤 그리고 문선민이 가운데로 들어가 있고요. 링가드가 또 중앙에 배치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측면을 넓게 쓰니까 수비가 한 명 측면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때 링가드가 이 가운데 있다가 측면으로 뛰어나가면서 본인에게 붙어있던 미드필더를 측면으로 끌어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공간이 비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서울이 뒤에서 볼을 잡고 있다가 백패스를 보내주고요. 뒤에서 야잔이 볼을 잡자마자 링가드가 측면으로 나가면서 순간적으로 포항의 미드필더 라인에 여기에 공간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잔이 앞쪽으로 스루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앞쪽에 류제문과 황도윤이 순간적으로 포항의 2명의 미드필더에게 견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요 가운데 사이를 야잔이 비교적 쉽게 노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쪽으로 패스가 넘어가면서 앞쪽에서 둑스에게 볼이 연결이 돼요. 그 둑스가 볼을 잡는 순간 여기서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문선민 그리고 측면으로 나가 있는 링가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둑스가 돌아섰을 때 순간적으로 문선민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루카스에게 방향 전환을 해주면서 좋은 찬스를 또 맞이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서울이 오늘 경기에서 이제 김기동 감독이 원하는 2선 라인의 선수를 많이 두고 거기서 선수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기동력 높은 오프더볼을 통해서 수비 라인을 흔들어 놓는 이런 플레이가 오늘 경기 자체에는 잘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를 만들었을 때 김진수가 순간적으로 오버래핑을 하면 뭐 루카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숫자를 더 늘려준다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서울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링가드 혹은 이제 최전방 공격수 둑스 2명의 선수가 앞쪽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겨요. 그 예를 들면 링가드가 내려오면서 수비가 끌려 나왔을 때 요 공간으로 누가 들어가서 볼을 받아주느냐 이 오프더볼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혹은 둑스 같은 선수들이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냈을 때 이때 2차적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 이런 움직임들이 서울이 원하는, 김기동 감독이 원하는 플랜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면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경기 장면인데 링가드가 살짝 내려오면서 상대의 미드필더를 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링가드가 수비를 끌어냈을 때 이렇게 링가드가 내려와서 볼을 잡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링가드를 따라서 선수가 끌려 나오니까 이때 요 안쪽 공간으로 정승원이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가드가 요 공간을 활용해서 바로 정승원에게 패스를 뿌려주면서 이 공간에서 찬스가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플랜을 이제 오늘 경기도 계속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링가드가 2선 라인에 있다가 살짝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측면에 루카스가 있고 미드필드 라인에 황도윤 그리고 올라오고 있는 김진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링가드가 내려오면서 링가드가 직접 볼을 받습니다. 그럼 링가드가 이 아래쪽에서 볼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링가드에게 시선이 쏠리면서 앞쪽 공간으로 시선이 쏠리면 요 뒷공간으로 누군가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이때 황도윤과 김진수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링가드가 이렇게 뒤쪽에 빠져 있을 때 이때 김진수, 황도윤 그리고 루카스까지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사이에 대한 움직임을 링가드가 나왔을 때 선수들이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둑스까지 최전방에 있다가 내려와 주니까 자연스럽게 또 안쪽 공간을 누군가 채워주느냐가 중요했는데 이때 이 채워주는 역할을 했던 선수들이 황도윤과 루카스였다는 거죠. 그리고 루카스가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이번엔 김진수가 측면으로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역시나 패스 선택지가 앞쪽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 링가드가 살짝 빠져서 전진 패스를 뿌려주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기성용이 없을 때는 이 전진 패스를 링가드가 이제 가장 잘 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는 특히나 링가드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서 패스를 뿌려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링가드가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데 이때는 김진수가 뛰어나가니까 김진수 때문에 순간적으로 측면에 있었던 주닝유가 루카스에게 붙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김진수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김진수를 따라 나가다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루카스를 놓친 거죠. 그래서 루카스가 요 라인 사이에서 링가드의 패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을 받자마자 안쪽에 있는 황도윤에게 패스를 보내주고요. 황도윤이 볼을 받아서 2대1 패스를 주고받죠. 그 과정에서 수비가 무너지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포항의 수비 라인이 여기서 이제 루카스와 황도윤이 2대1 패스를 주고받을 때 뒤쪽에 있었던 한현서 선수가 라인을 못 맞추면서 루카스가 뛰어들어갈 때 편안하게 이제 패스가 들어가는 이런 장면이 있긴 했지만 라인 자체가 무너지는 장면이긴 했지만 요 과정에서 링가드와 둑스가 내려왔을 때 오히려 황도윤과 루카스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공간을 채워주고 그리고 이제 김진수가 주변에서 뛰어들어가면서 수비를 분산시켜주는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루카스와 황도윤이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여기서 이제 루카스가 편안하게 득점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도 보면 왼쪽에 있는 루카스, 오른쪽에 있는 박수일, 그리고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문선민, 정승원 대신에 나온 문선민입니다. 그리고 링가드, 안쪽에 황도윤이 또 있습니다. 3명의 이제 이선 자원이 있고 여기서 링가드가 또 살짝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링가드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포항의 미드필더가 끌려 나오는데 그 순간 여기에 공간이 나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김진수가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요 라인 사이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각도로 보면 측면에서 루카스를 향해서 수비가 끌려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때 링가드를 향해서 또 한 명 수비가 자연스럽게 끌려 나가고 있는 상황. 그 순간 요 안쪽 공간에서 둑스에게 공간이 넓게 펼쳐지고요. 이 공간으로 김진수가 편안하게 패스를 보내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앞쪽에서 둑스가 볼을 끌고 측면으로 나가니까 다시 측면에 있었던 루카스가 가운데로 뛰어들어오고요. 여기서 볼을 뒤쪽으로 내주면서 루카스에게 좋은 공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루카스가 안쪽으로 들어갈 때 여기서 그래도 루카스가 끌고 들어갈 때 수비가 됐거든요. 근데 이 수비가 된 게 황도윤에게 넘어가고 황도윤이 측면에 있는 둑스에게 넘겨줘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아까 내려왔었던 링가드가 둑스에게 패스가 넘어가는 순간 본인이 다시금 앞쪽으로 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둑스가 여기서 크로스를 올렸을 때 이 크로스를 오히려 뛰어 올라가는 링가드가 잡아서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이런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오늘 서울의 공격 장면들을 보면 확실히 서울의 이선 자원들 링가드, 정승원, 후반전에 나오는 문선민,
혹은 미드필더 라인에서 올라온 황도윤 요런 이제 2선에서 뛰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워낙에 오프 더 볼이 폭넓고 그리고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김기동 감독이 원하는 이런 기동력적인 측면에서 수비를 흔들어 놓는데 성공을 한 경기였다. 이 장면도 보시면 이 장면에서는 앞쪽에 링가드, 문선민, 클리말라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선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박수일 선수가 아까처럼 올라가서 측면을 넓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순간적으로 박수일에게 볼이 넘어가는 순간적으로 앞쪽에 있었던 클리말라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클리말라가 내려오니까 수비가 끌려 나가요. 그러면 이때 문선민이 이 모습을 보다가 클리말라의 뒷공간으로 뛰고요. 링가드도 수비 라인 뒷공간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클리말라가 내려와서 볼을 받은 다음에 수비가 클리말라를 향해 끌려 나가니까 여기서 패스를 받자마자 앞쪽으로 뛰어나가는 문선민과 링가드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손승범 선수까지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면서 바로 찬스가 또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뛰어나가는 문선민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문선민, 링가드, 손승범 포항의 수비라인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 김기동 감독이 포항 시절 때부터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먼저 선제골을 넣게 되면 수비 밸런스를 맞춰놓고 있다가 상대가 올라왔을 때 끊어낸 다음에 빠르게 역습을 해서 득점하는 이게 이제 바로 뭐 기동 타격대라고 불렸었던 패턴이잖아요. 근데 그 패턴이 오늘 경기는 비교적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오늘 포항이 반대로 볼을 가졌을 때는 오늘 아주 재밌었던 게 어정원을 왼쪽 윙백으로 내리면서 5명의 수비 라인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주닝요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미드필더처럼 뛰었거든요. 근데 공격을 할 때는 어정원이 올라가고요. 주닝요가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뒤쪽에 신광훈부터 한현석까지 4명의 수비 라인이 남아요. 근데 여기서 오베르단까지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공격적인 도움을 주러 올라가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자연스럽게 박승욱이 올라가면서 혹은 신광훈이 가운데로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박승욱이 올라갔을 때는 신광훈이 좁혀주면서 3백이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에 왼쪽 풀백인 어정원이 올라가고 중앙 미드필더였던 주닝요가 측면으로 빠지고요. 그리고 앞쪽에 조르지 이호제 투톱이 있고 오베르단이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앞쪽으로 좀 올라가는 그리고 박승욱이 수비수에서 미드필더로 변화가 되면서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였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강훈이 올라올 때는 박승욱이 뒤에 있는 이렇게 이제 변화는 가능하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구조로 포항이 빌드업을 하는데 만약에 서울이 그냥 무작정 앞쪽에서 막 달려들었다면 자연스럽게 중앙 지역에 김동진, 오베르단, 박승욱 3명의 선수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링가드가 박승욱, 류재문이 김동진 뭐 이렇게 이제 수비적으로 붙어버리면 오베르단이 요 중앙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볼을 편안하게 받은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좀 연출이 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서울의 이제 수비 전략 자체가 너무 과감하게는 달려들지 않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면 올라와 있었던 김동진과 박승욱을 오히려 링가드와 둑스가 막고 있고요. 정승원과 루카스는 좌우 측면에서 약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신광훈 쪽에서 볼을 잡을 때는 루카스가 뛰어나가면서 압박하고 오른쪽에 한현서 쪽에서 볼을 잡으면 정승원이 달려가면서 압박하는 그러면서 앞쪽에서 모든 이제 센터백들을 압박하지 않고 좌우에 있는 2명의 선수만 강하게 압박을 걸어주는 그러면서 이제 둑스와 링가드가 오히려 약간 아래쪽에 머무르면서 미드필더 지역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베르단이 요 라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도 순간적으로 요 공간에서 볼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왼쪽 풀백이었던 어정원이 올라가고 있고 오른쪽 풀백이었던 신강훈은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고요. 오히려 오른쪽 센터백이었던 박승욱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포항이 3백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옆에 있는 김동진이 있고 오히려 박승욱이 올라오니까 오베르단이 올라가면서 앞쪽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이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약간 반대가 되면서 신광훈이 가운데로 들어올 때 박승욱, 전민관, 한현서 그리고 앞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어정원 이런 형태로 3백이 만들어지면서 오베르단이 또 올라가고 신광훈이 들어오니까
김동진과 신강훈이 미드필더 라인을 형성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 구조에서 재밌었던 게 뭐였냐? 링가드와 둑스 이 두 명의 선수가 앞쪽으로 달려가지 않고 약간 기다리면서 오히려 올라와 있는 박승욱과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김동진 두 명의 선수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있는 정승원과 루카스는 볼이 진행되는 방향에 따라서 왼쪽에서 올라오면 루카스가 압박을 하고 오른쪽에서 올라오면 정승원이 압박을 하는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라인을 지키면서 수비 블럭을 유지하고 있겠다라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신광훈 쪽에 패스가 넘어가면 이때 앞쪽에 올라와 있는 박승욱 그리고 김동진 두 명의 미드필더들을 둑스와 링가드가 압박을 하고 있고 오히려 측면에 있었던 루카스가 올라가서 신광훈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가 만약에 반대로 넘어온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한현서에게 패스가 넘어가면 한현서가 볼을 잡을 때는 이번에도 둑스와 링가드는 미드필더 라인에서 압박을 하고 있고 정승원이 올라가서 오른쪽 라인을 압박하는 이러한 구조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결국에는 성공을 거두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장면도 보면 링가드와 둑스 두 명의 선수는 뛰어나가지 않고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 신광훈이 볼을 잡고 전진을 할 때 루카스가 적극적으로 달라붙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니까 신광훈이 치고 달리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때 루카스가 신광훈을 적극적으로 이제 1대1 마크를 통해서 따라가기 시작하고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달려들면서 여기서 볼을 끊어내는 데 성공을 해요. 그 끊어내자마자 앞쪽에 있었던 둑스, 링가드, 정승원 이런 선수들이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뒤쪽에 있었던 김진수까지 달려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끊어내자마자 둑스, 링가드, 정승원 왼쪽에서 김진수가 뛰어나가고 심지어 태클에 성공한 루카스까지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제 역습이 진행이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포항이 볼을 전개하다가 뺏겼기 때문에 미드필더 라인에서 뺏기면 당연히 수비가 무너지면서 공간이 넓잖아요. 이때 뛰어나가는 김진수에게 패스가 넘어가면서 김진수가 넓은 공간에서 이제 크로스를 올려주고 이때 반대편에서 뛰어들어오는 정승원이 마무리를 하는 물론 이게 이제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득점으로 인정이 되진 않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오늘 김기동 감독이 포항 시절에 보여줬었던 기동 타격대라고 불렸었던 수비 이후에 빠른 역습을 통한 마무리 이런 형태의 공격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골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장면을 보면 최전방에 문선민 선수가 있고 뒤에 클리말라 그리고 정한민 선수가 이렇게 3명의 공격수가 있고요. 앞쪽에서 류재문 그리고 오른쪽 풀백으로 출장했던 박수일까지 올라가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압박을 할 때도 결국에는 수비 블럭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기다리면서 패스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항이 여기서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 수비 라인을 기본적으로 촘촘하게 만들어 놓고 뒤쪽에서 야잔이 달려들면서 이 라인 사이에서 볼을 뺏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수비 라인 자체가 완전히 내려가 있진 않지만 수비 블럭을 만들어 놨다가 이 라인 사이에서 볼을 끊어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오베르단이 퇴장을 당했으니까 훨씬 더 이 끊어내는 확률 자체가 높아지는 거고 끊어내자마자 야잔이 끊어서 바로 공격으로 전환이 되면 공격 숫자가 워낙에 많으니까 역습하기가 정말 좋은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야잔이 끊어낸 다음에 끊어내자마자 클리말라와 문선민이 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끊어낸 이후에 바로 뛰어나가는 클리말라 쪽으로 패스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클리말라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김기동 감독이 선호하는 선수비 후 역습 근데 수비 블럭을 어느 정도 앞쪽에 설정을 하면서 앞쪽에서 수비 블럭을 만들었다가 달려들진 않지만 다소 기다리면서 상대가 수비 블럭 안으로 들어왔을 때 끊어낸 다음 빠르게 역습한다. 이 과정 자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오늘 경기가 기성용이 안 나와서 이제 오늘 경기를 대승을 했다. 이렇게 보긴 어려운 게 일단 기성용이 이번 시즌에 마지막으로 나왔던 경기가 8라운드예요. 4월 12일 경기 이후에는 사실은 계속 경기를 못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서울을 떠나게 된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사실 오늘 경기가 기성용의 유무 때문에 이렇게 4대1까지 벌어지는 서울이 대량 득점을 하는 경기를 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오늘 경기만큼은 김기동 감독이 추구하는 앞쪽에서의 선수들의 기동력을 살린 오프 더블 플레이 그리고 이제 압박을 할 때도 어느 정도 라인을 높여놓은 다음에 완전히 달려들지 않는 적절한 수비 라인을 유지하면서 끊어낸 이후에 빠른 역습을 이어나가는 기동 타격대의 그 모습이 오늘은 발휘가 됐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네요.